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 사태 수습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관리형 비대위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은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다른 결정이죠. 조 교수님, 왜 관리형 비대위를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변화를 안 하겠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걱정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혁신형 비대위를 안 가면요. 안 돼요. 총선의 민심을 받드는 건 뭡니까?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대통령실과 견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국민의힘이 다음 선거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지 관리형 비대위로 하겠다는 것은 바꾸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대통령이 총선 끝나고 나서도 사과한다는 그 얘기는 없고 국정기조 바꾸지 않고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뭐가 다르죠 대체? 아니 총선에서 이 정도로 참패를 했으면 여당이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180도 바꿔야 되고요. 혁신형 비대위 돌려서 대통령실과 뭔가 각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자세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비대위가 들어서서 국민의힘을 바꿔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분도 친윤 중에 친윤 분이 또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가서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 신망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아직도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다.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표정이 좀 엇갈렸었죠. 당선자 총회 분위기, 어려운 선거 과정을 뚫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일명 기쁘겠죠. 하지만 상당히 화기애애했던 서로 악수하면서 안부를 묻고 그런 분위기였던 반면 낙선자 간담회에선 정말 침울한 분위기였고 오히려 국민께 굉장히 부응하지 못해 사과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오히려 당선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이게 국민의힘이 뭔가 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그런 메시지를 느끼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선에 참패했다 그러면 누구를 더 먼저 좀 당 지도부가 만나야 되겠어요. 낙선자들부터 만나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당선자들 회동하고 그 다음에 낙선자를 모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거의 성토가 나왔고요, 낙선자 간담회에서. 그렇죠.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낙선자들은 선거 운동 안 했습니까? 사실은 험지에서 열심히 뛴 분들이잖아요. 네. 더 고생한 분들이에요. 당선된 분들은 그나마 양지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선거 운동한 사람이고. 그러면 누구를 먼저 챙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챙기는 것조차도 지금 선후가 지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나마 지금 이제 낙선자들 사이에서 이제 혁신은 비대위 나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이해를 좀 시켜가면서 했으면 그런 얘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관리형 비대위로 해서 빨리 전당대회로 넘어가는 게 맞고 차기 당 지도부를 혁신형으로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해요. 어차피 전당대회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곧 새 원이 이제 구성이 돼서 새 국회가 시작되고 이제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원들도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기분으로 해서 관리형 비대위로 해서 이건 전당대회 관리만 하는 거죠.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빨리 넘겨서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다음 지도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이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낙선인들의 이제 의견도 좀 더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서 또다시 친윤 지도부가 아니고 이번엔 정말 혁신형 이제 지도부를 이제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가야 이제 되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과연 가능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말은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이 저렇게 빛의 속도로 원위치하고 있다면 이 당하고 대통령실 관계도 도로 원위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친윤 비대위에 또 친윤 지도부가 또다시 이제 들어서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관리형 비대위원장은 누가 될지 물론 전당대회 때까지 맡아서 그야말로 관리하는 거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6선, 다선, 최다선이죠. 그리고 5선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6선의 조경태, 주호영, 그리고 5선의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윤상현, 나경원, 조배수. 글쎄요, 이종평론가님. 저기에 좀 거론된 분들 거의 이제 친윤이라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한 두세 분 정도 제외하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이제 비윤계를 택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대 사안 딱 한 가지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전당대회에서 뭐 당신 민심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예. 뭐 그야말로 당신 100%로 그대로 갈 건지 이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이제 그 일만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국민들이 또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라 하더라도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는 비윤 비대위로 가는 것이 정답인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원장 뭐 관리형이라고 해도 누가 좀 적합할까요? 여기 지금 거론되는 분, 뭐 나경원 지금 전 의원은 이제 당선자죠.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표 출마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비대위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무난하게 보면 조경태, 뭐 주호영 이런 분들, 주호영 모르겠어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리 물망에도 오르고 있고 뭐 아니면 여기 지금 대표 다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누가 해도 그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짧은 기간 동안 비대위를 운영하는 것이고 전당대 준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관련 비대위라고 하면 누가 되든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는 룰을 바꾸는 문제. 이 문제는 첨예하게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또는 출마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부딪혀진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친윤보다는 비윤이 맞겠죠. 근데 비윤 중에는 과연 그럼 그걸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볼 때 저 명단 안에는 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보이지 않아서 뭐 저기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 누구를 할 수 있냐 하는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또 뭐 관리형 비대위니 그렇다고 외부에서 또 데려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누가 관리형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이종훈 평론가, 최진봉 교수님 고맙습니다.